여러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읽기 좋은 책 한 권을 제가 오늘 들고 나왔어요. 바로 이 책이에요. 네, 돌아오셨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딜마 브랜드 있잖아요. 딜마 브랜드의 얼그레이 티를 마시고 있어요. 원래 날씨가 꾸물꾸물할 때는 정산 소정 이런 약간 공식 같은 게 있긴 한데 얼그레이도 사실 정산 소정을 재현해내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이 애쓰다가 만들어낸 그러한 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얼그레이를 선택해서 마시고 있고, 책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제목부터가 끌리죠.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사실 요즘 초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각종 무슨 텔레콤들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쓰면은 가상현실이나 초현실 같은 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상품들을. 하지만 저 같은 사람, 저는 사실 굉장히 기술에서는 동떨어진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약간 정말 그건 정말 초시대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정도의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를 실생활에 활용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아직은 이렇게 많지가 않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근데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은 바로 그런 삶이 일상이 되는 삶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그 느낌이 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질적이면서도 좀 막막하다는 생각도 들고 두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너무나 동떨어진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고민을 요즘 많이 했었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하는데 도대체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게 바로 이 에이트라는 책이었어요. 사실 이 에이트라는 책을 보게 된 계기는 제가 요즘 그 돈에 대한 좀 고민이 많고 좀 돈을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사임당님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신사임당님의 이제 채널을 자주 이제 들어가서 보는데 거기에서 이 작가님이 나오셔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딱 보고 나니까 이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읽게 됐고, 아마 제가 어딘가에 팝업으로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맨날 헷갈리는데 제가 봤던 동영상도 띄워드릴게요. 그거를.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마 참고가 되실 거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책을 사기까지 했어요. 사서 이제 읽어봤고, 진짜 정말 펼치자마자 단숨에 읽었어요. 단숨에 읽었고, 지금 현재 다시 천천히 좀 읽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한 번 읽고 이렇게 말책이 아니라 좀 몇 번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책인 것 같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어떠한 미래에 대해서 뜬구름 잡고 두려운 얘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양한 공부를 차근차근 해서 연구한 결과를 소화시켜서 여기에다 책에다가 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용을 살펴보자면 우선 책 생긴 거는 그냥 평범해요. 이렇게 저자에 대해서 나와 있고 목차가 있고, 근데 이제 목차만 좀 자세히 보셔도 이 책은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먼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해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시대를 지금 선진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오고, 그리고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미 실행되고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거를 예시를 제시하면서 앞으로 이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서 말을 하고 있고, 마지막 파트 3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가지 8 하라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이 시대에 조금 더 적응을 잘 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제시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는 정말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특히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카들을 많이 떠올렸어요. 조카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요. 얘들은 그냥 그 시대가 그냥 얘들의 미래인 거예요. 앞으로 이제 펼쳐질 그냥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로서도 이렇게 펼쳐질 세상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왜 그냥 아날로그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펌프를 사용을 해서 물을 먹거나 그걸로 이제 생활에 사용하는 그러한 경험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돗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경험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르는 모든 그런 거를, 그러니까 경험치가 있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냥 아이의 앞으로 미래 자체가 그냥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이미 지배라고 하기는 좀 웃기고, 인공지능이 생활 속에 그냥 완전하게 자리 잡고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상에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것은, 제일 충격적이었던 사실 그랬어요. 의료진의 이제 의사가 대체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저는 이미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법조인들 그리고 의료인들이 앞으로 그들조차 앞으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미 익히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상상하기로는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정신과 의사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먼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환자들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지식이 정말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 모든 임상 케이스를 알고 있다면 오히려 인간 의사보다 인공지능 의사를 더 편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심지어 뭐 다른 어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왜냐면은 닥터 왓슨 같은 경우에는 정말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정말 그 여태까지 축적된 모든 의료 자료를 계속해서 지금 입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너무 한계가 있고, 그리고 특히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상담함에 있어서 사람은 어쨌든 간에 아주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견이라든가 판단을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면서 감정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히려 그런 판단이나 어떤 주관이 있는 존재보다는 아예 객관적이고, 하지만 경험치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경험치라는 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을 오랫동안 보아온 이러한 것을 더 쳐주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을 보아온 것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쪽으로 더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픈마인드로 자신의 힘든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상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신과 의사들이 더 가장 먼저 사라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약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거는 저의 친구 피셜에 의하면,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그
연구하는 뭐 이런 분야가 있나 봐요. 그 연구하는 이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있는 인원이 자기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3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불과 한 1년 반, 2년 사이에 1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줄어들 거란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이제 인공지능 혹은 기계들이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온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이렇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계층이 4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1단계 계층, 즉 꼭대기에 있는 계층은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계층. 인공지능은 어쨌든 인간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첫 번째 계층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계층은 그나마 두 번째 계층이 인간이긴 한데,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아서 인공지능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계층이 될 거래요. 그리고 세 번째 계층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제는. 인공지능이 세 번째 계층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층이 바로 그 이외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을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봤을 때 부리는 사람이 있고 그 지능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인공지능이 시키는 걸 하는 사람이 있고 인공지능이 있으면 그 밑에는 딱히 무슨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계층은.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굉장히 가난한 계층이고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거의 난민과 같은 수준의 그런 어떠한 사회적인 약자층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무섭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대비를 하지 않으면 99%, 95%, 99% 막 그렇게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의 계층으로 전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정말로 너무 섬뜩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 책이 나왔고 그리고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지금 추천을 드리는 게 이 뒤에 보면은 파트 3에 8라고 해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거를 좀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좀 지침으로 삼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아래 세대들을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을 마련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떠한 이제 기준점,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지침이자 기준점을 준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책은 정말 누구나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말로 세상은 바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막는다고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세상은 이미 올 거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좀 비참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을 좀 읽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이제 제시하는 다른 어떤 방법론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하나씩 더 깊게 심층적으로 파내려가는 그러한 연구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미래가 끔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인공지능에 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저는 이 책 8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또다시 제가 재밌는 책을 읽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게요. 하지만 어쨌든 저의 스누피 울릭의 티로그 채널에 에피소드는 항상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또 놀러와 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그때까지 여러분 해피티타임 하시고
열심히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